가들의 기록으로 시작된다. 선마등은 중천축이, 중부 인도 사람이란 뜻이다. 이 선마등과 범란을 비롯한 초기 불경 번역자들이 모두 중국 성녀의 효시가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인도인으로 중앙아시아, 즉 중국에서 보면 서역 출신의 고승들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경전의 한역은 윈강 석굴이 만들어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중요한 번역을 끝내고 대장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중국 시안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초당사라는 소박한 이름을 가진 사찰이 있다. 이곳이 바로 중국에 본격적으로 불법을 전한 위대한 역경가 구마라집 법사가 주석했던 곳이다. 구마라집 역시 쿠차라는 서역지방 출신으로 원래 인도인이었다. 403년 후진의 황제 요흥은 후량을 정벌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구마라집부터 장안으로 불러들였다. 지금도 종소리가 마루름 소리처럼 들린다는 둔왕의 백마탑. 황제 요흥의 요청으로 장안으로 가던 구마라집이 도중에 죽은 자신의 백마를 기려 만든 탑이다. 황제는 구마라집을 모셔다 국사로 삼고 역경장을 주어 그의 역경을 후원했다. 인도인 구마라집은 인도어의 지역보다는 과감한 의역으로 중국인에게 불교의 참뜻을 전하고자 했다. 금강경, 묘법 연화경, 대시도론 등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은 35부 294권. 번역한 경전의 수는 많지 않지만 구마라집은 인도의 불교를 가장 중국적으로 이해시킨 탁월한 번역가였다. 梵文佛教经典呢，它有一个特点，就是说，相当的繁杂。一件事情往往讲了以后再讲，这个非常繁杂。那么鸠摩罗什呢，因为他自己比较的，他佛教的水平很高他也知道中国人的习惯，中国人不喜欢很繁杂，中国人文献都很简略的，非常繁杂的文献，中国人看起来会很困难。所以鸠摩罗什翻译的时候，他就往往会很主动的对经典进行删除、进行删改。 송나라 때 둔왕의 감숙성을 장악했던 서하. 중국의 유목민족이었던 탕구투족 서하 왕국의 역경장을 묘사한 역경도다. 중국의 경전 번역은 구마라집의 시대부터 번역가 개인이 아니라 여러 전문 번역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됐다. 역경장을 이끄는 번역가를 역주라 했다. 이 작은 목판 그림 속의 역주는 황제 내외보다 윗자리에서 여러 학자를 거느리고 있다. 가운데 역주가 앉고 그 좌우에 인도인의 얼굴을 한 성녀가 앉았다. 이들은 법문, 즉 인도어를 담당하는 자들로 역주를 도와 인도 원전을 읽거나 그 뜻을 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옆에 중국인들은 정문, 필수 또는 윤문으로 역주에 의해 번역된 한어를 받아 적거나 그 뜻을 재검토하고 한역된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역할을 맡았다. 역경장에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서너 명씩, 많게는 50명 이상이 공동 작업을 할 때도 있었다. 역경은 황제가 후원한 대규모 국가 사업이었던 것이다. 법보록은 각 왕조 시대별로 번역된 경전과 그 내용을 적은 기록이다. 북송시대 태종조의 역경 기록을 보면 대승경 140부를 비롯해 대소승 경률론을 합쳐 번역된 자료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기록은 매우 구체적이다. 태평흥국 7년, 즉 982년에는 모두 3부, 3권을 번역했다.
이 장의 말미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태종이 친히 역연장, 즉 역경원에 들러 역경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사품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황제가 직접 역경장을 후원하고 역경원은 엄격한 조직 아래 그 번역의 질을 높여나갔다. 대략 이제 2세기경부터 11세기까지 한 900여 년 동안 이 불교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원본인 범어경전이 오늘날 얼마 없다는 겁니다. 번역본인 이 한문 경전이 이제 원본 구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번역본이라고 하면 원본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든요. 뭐 어딘가. 근데 이제 오늘날 세계 불교학자들은 번역본이 갖는 미스를 인정을 안 하고 원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703년 당나라 때 번역된 금광명 최승왕경. 이 금광명 최승왕경은 옛부터 인왕경, 법화경과 함께 호국 삼부경으로 불리며 널리 읽혔던 경이다. 이미 단무참이 번역한 금광명경이 있었으나 의정법사에 의해 다시 번역됐다. 이에 단무참의 것을 구역, 의정의 이 경전을 신역이라 한다. 금광명 최승왕경의 마지막 간행 기록에는 역경일자와 의정이란 역주의 이름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리고 역주를 도와 경의 번역을 맡았던 이들의 이름과 역할이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법문의 뜻을 검토하고 읽는 것은 바라문, 즉 인도 승려였다. 정범의, 독법문으로 그 역할이 주어진다. 그 옆에 늘어선 여러 명의 승려는 정의, 정문, 필수의 역할을 맡았다. 정의와 정문은 역경의 뜻과 문장을 재검토한 이후 필수는 번역된 것을 받아 적는 역할을 맡았다. 모든 역경 참여자의 기록이 남은 이 문화재는 706년 이 경전이 번역되고 겨우 3년 뒤에 쓰여진 매우 귀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후 경전에서는 변화를 보인다. 다른 역경 참여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역주 의정의 이름만 등장하는데 이들 역주를 삼장법사라 칭했다. 최초의 삼장법사 구마라집을 모신 초당사, 사찰 한켠에 마련된 구마라집의 사리탑. 8가지 옥석으로 장식되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장황하게 늘어지는 법문을 절반 이상 잘라내고 한문의 간결미를 살려 그 뜻만을 살려낸 구마라집. 수백 건에 이르는 경전이 구마라집에 이르면 단 몇 건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번역에 잘못이 없다고 자신했고 만약 잘못이 없다면 자신의 혀는 타지 않고 남을 것이라고 유언했다. 바로 그 타지 않은 혀가 이 사리탑으로 남았다. 번역이란 새로운 언어에 의한 또 다른 창작.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것을 암성으로 이어가는 데는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기 어려웠지만 문자로 쓰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는 그 원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첨삭이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구마라집은 동아시아 삼론종의 조사다. 그로 인해 불법이 제대로 전해지기 시작한 이후 중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의 심오한 뜻을 폈고 번역의 과정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게 그들이 쓰는 문자가 표의 문자라는 뜻글자를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대했을 때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파헤치려는 민족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담겨져 있는 사상, 화엄학입니다. 화엄사상. 화엄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어떤 성립이 되는 거예요.
화엄경은 인도에서 발생해가지고 중국으로 전해진 거지만 화엄경에 담겨져 있는 불교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직 정리한 건 중국이다. 경전의 번역은 67년 후한에서 시작해 남북조 시대를 거쳐 송나라 때까지 900년이 넘게 이루어졌다. 역경장의 집단 작업으로 번역된 경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경전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정리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출 3장 기집은 5세기경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각종 번역본들, 중국에서 쓰여진 고승전 등을 모아놓은 현존 최고의 목록이다. 이보다 조금 뒤 수나라에서 쓰여진 역대 삼복기는 후한 시대부터 이전까지의 경전을 번역된 순서에 따라 만든 대장경 입장 목록이다. 이러한 목록을 통해 인도로부터 이어온 경전 3장뿐 아니라 대장경에는 인도 밖에서 쓰여진 중요한 역사서, 불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성현들의 말씀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 열전과 역사, 사상과 종교, 문화와 예술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불전 총서가 탄생했던 것이다. 가령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 한 권짜리 경인데요. 금강경을 연구해 놓은 책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문으로 된 책이 800종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번역된 경률론 3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분량이 더 많아져. 또 그 가운데는 꼭 후세 불교인이 읽어야 될 훌륭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을 골라서 성전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건너온 3장이라는 불교 성전이 있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인도 이외의 나라에서 또 연구돼서 나온 훌륭한 책 중에 성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고 이거는 3장에는 안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합해가지고 출판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시안, 옛 장안은 중국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당나라의 수도였고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다. 당나라의 고승이자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법사와 그가 세운 대안탑은 여전히 천년고도 시안의 상징이다. 대안탑의 정상에 오르면 멀리 서역으로 향하는 실크로드가 아득히 펼쳐진다. 현장법사는 이 길을 따라 27의 인도로 떠나 17년 동안 인도 전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무려 700권에 이르는 경전과 여러 불상들을 직접 가져왔다. 그리고 전체 한역 경전의 5분의 1에 이르는 1335권의 경전을 번역했다. 그가 남긴 인도 여행기 대당 서역기는 지금까지도 역사적 부처의 유적을 고증해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대당 서역기의 일부를 펼쳐본다. 바라나시는 서쪽으로 겐지스에 접해 있다. 마을이 즐비하게 서 있고 집집마다 부가 넘쳐나고 신기한 재화로 가득 차 있다. 외도를 믿는 자들이 많고 불법을 따르는 자는 적다. 그들은 대부분 시바신을 섬긴다.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잘랐고 어떤 이는 산투를 틀었다. 옷을 입지 않고 몸을 드러내었으며 회반죽을 몸에 바르며 정진고행하면서 생사를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다. 동북쪽으로 10여리 가다 보면 녹야가람이 있다. 정사 안에는 유석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는데 크기가 열의 몸과 같으며 법륜을 굴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남쪽에는 돌로 만들어진 스투파가 있다. 아소카 왕이 세운 것이다.
그 앞에 서 있는 돌기둥은 높이가 70여 척에 달한다. 바로 이곳이